이롭게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당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임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김문수 정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보수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배달 문제, 새벽 배송 금지 문제, 그리고 환단고기 같은 걸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학 도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는데 보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할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정치인이고 정치는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비슷한 것은 시민들이어야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현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복잡한 현실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일도한다는 식으로 그래. 한동훈이 말하는 기준이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이거야 저거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정교함과 부지런을 함을 갖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처음 스피치를 할 때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나방을 많이 시청하신 분이신데 왠지 오프라인에서 보면 나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그 민심 경청도들을 하시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새벽 배송 문제라든지 배달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0.9배속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 유튜브 보실 때 1.25배속으로 보지 않나요? 네, 저도. 근데 저는 그대로 하면 그냥 이 정도 나오지 않나요?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속도에 적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배송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탄 화성에서 이 젊은 주부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과 제가 갔었을 때가 그 이슈가 나올 때였거든요.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노동자들도 이걸 하고 싶다는데 민주노총이 뭐라고 민주당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이슈에서의 저의 선택은 쉽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소위 참전을 했고요. 그때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께서 저한테 토론 신청을 했어요. 저희 동료들은 그 토론을 받아들이는 게 좀 격이 안 맞을 수 있고 괜히 말려든다 이러면서 좀 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생산적인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서 굉장히 생산적인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정치의 이념적인 바탕을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빨갱이야 이런 식의 싸움 말고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장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을 줄 몰랐다고. 저는 좀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론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평소보다는 공격의 정도를 한 60 정도로 낮췄잖아요. 제가 굉장히 다짐한 방법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서로를 꺾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생각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걸
일본을 출근하다고 봤었죠.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요즘에 여러분 문방구들 잘 없어진 거 아세요? 네. 그게 문방구에서 자녀들 준비물 준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옷 챙겨줘서 굉장히 용어도 기억도 나는데 요새는 그걸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비즈니스 주체, 그 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선택했고 그리고 거기서 노동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야간 노동이 오히려 수고를 좀 덜 해주는 면도 있거든요. 차가 안 막히고 엘리베이터 공유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이슈였는데 민노총과 민주당이 이걸 띄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새벽 노동은 바람직이니까 이건 새벽 배송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진공에 좌합하는 선택권을 주체하려는 겁니다. 아주 거치게 우리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큰 주제, 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문제는 이런 논쟁을 할 때 상대가 과연 진짜 그 의도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의도로 제기할 문제라면 모든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고 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말고 물류 배송하는 분들도 새벽 근무를 못하게 했었어야 해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논쟁이 되는데 이건 그런 논의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새벽 배송. 그런데 뒤에는 함의는 민주노총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배송 분야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상 굉장한 기득권, 이 시도하고 있는 기득권이 막강한 정부 여당과 합세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의 보수 정책과 보수적인 철학과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여론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 논쟁이 누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토론을 못한다. 논쟁이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오히려 팩트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수는 더 토론에 강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토론하다 다 도망다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정말 저는 과거 같은 그런 통념을 깨뜨려주는 것이 우리 보수의 진짜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 배송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보면은 배달앱이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전통 킥보드 문제 이런 거는 좀 규제와도 연관이 있어서 앞선 논조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특히 킥보드 문제는 최근에도 인천에서 30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기억을 잃고 깨나기는 했지만 그런 아주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었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도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앵커님 말씀하세요. 여기 앵커 참 많았어요. 어제 되는 거 아시네요. 그렇게 총로만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이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점에 무조건 방점을 두면 그 전통 킥보드는 선택권 아니야? 뭐 사고 나다가 죽을 수 있어도 선택권이고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잖아라는 것. 그리고 배달의 문제도 그것도 여기서 규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주노총 과정에서 이슈를 발굴해서 나온 결론이 새벽 배송 문제는 새벽 배송은 금지하는 것을 금박자라는 것이었고 킹라이 문제는 이건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배달의 문제는 배달의 업자의 폭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 문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강하게 받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선택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막상 현실 세계에서의 정책을 보수는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을 보면서 아주 부지런하고 정교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죠.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한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 더해서 붙인 것이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진짜 강자가 많이 세진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자 보호를 충분히 큰 똑같은 원칙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문제는 이렇죠. 여기 자담치킨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어느 정도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수익 가능한 정도면 그건 선택권 법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그게 견디기 어려울 수준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저녁 낮을 같이 다니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약자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달의 문제는 적정 수준에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킥보드 문제는 역시 진주나 이 경남 쪽이나 제가 경기 남부 쪽에 갔었는데 제가 막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상황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역시 이 문제도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자기가 헬멧 안 쓰고 가는 것도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다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사안의 문제는 우리는 자유를 중시고 우리 보수 정치는 우리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자유뿐만 아니라 너의 자유도 내가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한다. 진짜 보수주의는 나는 자유만 원해. 이런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책임감이 보수의 진짜 보수에 가깝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행의 자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친 위험을 느끼는 그런 너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실제 본인이 그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때의 주제가 피하고 같은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똑같지 않냐 어차피 이럴 때는 규제고 이럴 때는 선택이 맞는 말인데요. 다만 진짜 보수주의의 문제는 저는 어디서 출발하냐 어디에다 한 발을 딛고 출발하냐의 문제인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쪽에 한 발 딛고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때 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최소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규제를 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는 것이죠.